백내장 누구나 생기지만 나이에 따라서 똑같이 균등하게 오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백내장 80세까지도 괜찮은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30대에 생기시는 분도 있습니다. 생각지 못한 습관 때문에 더 가속화되기도 하는데요. 하는 것만으로도 백내장을 10% 이상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눈의 백내장은 각막과 이 홍채 안쪽 뒤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수정처럼 맑아서 정말 이렇게 유리알처럼 안쪽에 이렇게 위치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 수정체가 나이가 들면서 점점 노래지거든요. 그래서 사실 30대만 돼도 이미 이렇게 레몬색처럼 변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0대만 돼도 10cm 안쪽은 안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점점점 뒤로 가게 돼서 40대가 되면 25cm 이내는 잘 안 보이게 되는데요. 그때쯤 되면은 노란 게 더 진해지는 노란색이 되고요. 70대 정도가 되면은 굉장히 노랗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하는 것이 백내장인데, 이렇게 되면은 불투명하기 때문에 보이긴 다 보이는데 뭔가 번져 보이고 어두워 보입니다. 그래서 자꾸 어둡다 그러고 불을 켜거나 밤은 전이 어두워서 잘 못하시게 되는데, 그렇지만 대부분은 어느 정도 보이기 때문에 흐려 보여도 서서히 흐려 보이는 걸 잘 못 느끼시고 잘 보이신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핵백내장일 경우에 나는 잘 보이는데 하고 병원에 갔더니 시력이 0.4밖에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어서 나이가 80이 넘으시면 핵백내장은 반드시 있기 때문에 꼭 시력 검사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수정체가 노래지는 건 누구나 다 노래지는데요. 그런데 간혹 이렇게 하얘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겉에가 하얘지면 이것은 40대, 50대, 60대 정말 나이랑 상관없이 오게 되고요. 이렇게 하얘지게 되면은 빛이 통과를 안 하니까 밝은 데에서 더 안 보이거나 아니면 어두운 데서 더 안 보이거나 그런 증상도 생기고, 얼룩덜룩하게 일부가 안 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빛이 여기는 퍼져 보이고 여기는 안 퍼져 보여서 빛이 일부가 좀 퍼져 보인다든지 심지어 두 개로 보이기도 하는데, 이렇게 혼탁이 있으면 그렇고, 완전히 하얘지게 되면 어느 순간 갑자기 안 보인다 그럽니다. 그래서 백내장이 진행할 때 나는 백내장이 정말 빨리 왔어요, 어느 순간 갑자기 안 보였어야 하는 게 이런 피질 백내장이 원래는 진행했다가 갑자기 시축에 있는 가운데를 확 하얘지게 먹었을 때, 그때 그 증상을 느끼는 거기 때문에 원래는 옛날부터 진행했던 백내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노랗게도 변하고 하얗게도 변하는 게 같이 있기도 하고 따로따로 있기도 하는데, 결국에는 변하면 이게 이제 소용도 없고 오히려 방해가 되잖아요. 빛이 통과를 못하고 초점을 잡아주는 역할은 진작에 이제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 그러면 이제 이 수정체를 제거하고 인공수정체를 이렇게 넣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공수정체라고 해서 눈 안에 렌즈가 들어가게 됩니다. 생각지 못한 습관 때문에 더 가속화되기도 하는데요. 백내장 누구나 생기지만 나이에 따라서 똑같이 균등하게 오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백내장 80세까지도 괜찮은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30대에 생기시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뭐 당연히 몸의 노화를 막아야 되니까 먹는 것 조심하셔야 되고 운동 열심히 하고 비만이 되지 않게 하셔야 되는 거 당연히 중요한데, 그거 말고도 백내장을 가속화시키는 것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눈을 많이 비비는 습관입니다. 우리가 외상을 당하면 눈을 다치면 나중에 백내장이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 그것처럼 눈을 비비는 것도 계속적으로 외상을 주는 반복적인 행동인데요. 그래서 눈을 비비시면 각막도 틀어지고 백내장도 빨리 오고 망막박리 생길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세 가지 때문에 눈은 절대 세게 비비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너무 가렵다 그러면 여기만 비비시거나 여기만 비비시고 검은 눈동자는 피하시고 비비시는 게 좋겠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스테로이드 때문에 백내장 많이 생깁니다. 스테로이드 난 먹은 적이 없는데 이런 거 안 쓰는데 라고 생각하시지만, 피부 연고 중에 스테로이드 들어있는 경우 있는데요. 아토피나 알레르기성 질환 갖고 있으신 분들, 또는 이런 분들이 계속 스테로이드를 조금씩 먹으시는 분도 있거든요. 나는 피부 질환도 없고 연고도 안 바르고 괜찮은데 라고 생각하시는데, 어깨가 아파서 관절광에 주사를 맞는 경우에도 스테로이드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부약뿐이 아니라 척추 질환이나 관절 질환 때문에 주사를 두세 번만 맞아도 백내장이 확 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백내장을 빨리 오게 하는 요인이 또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피부 연고도 바르지 않고 알레르기도 없고 관절에 주사도 맞은 적이 없는데 건강식품 중에 무슨 즙 또는 일부 한약에서
스테로이드 성분이 과하게 들어있어서 이것 때문에 스테로이드성 백내장이 빨리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지 못하게 스테로이드 때문에 부작용을 얻어서 백내장이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심심찮게 제가 볼 수 있는 그런 유형이어서요. 이것도 노화와 상관없이 훨씬 더 백내장이 더 진행을 하게 되는 요인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햇볕인데요. 우리가 햇볕만 피해도 10% 늦게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에서 20%는 햇볕 때문에 생기는 백내장이기 때문에 자외선, 우리가 얼굴도 늦게 하지만 눈 안에 있는 수정체도 콜라겐입니다. 피부도 콜라겐이고요. 수정체도 콜라겐인데 그 콜라겐 변성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자외선 모자만 써도 50% 가려지고요. 선글라스 끼시면 90%가 차단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만 하셔도 굉장히 자외선 차단을 잘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굉장히 그 큰 안과의 원장님들 중에 60대 넘으신 분들, 안과 원장님들, 점심 식사하시러 가실 때 선글라스 모자는 물론이고요. 스카프로 몸을 칭칭 감고 가십니다. 왜냐면 옆으로까지 햇볕이 들어오는 것까지 차단하신다 그래서 거의 온몸을 두르고 나가시는데요. 이렇게 자외선을 차단하는 것만으로도 백내장을 10% 이상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백내장 수술은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너무 일찍 하셔도 실망하실 수 있고, 그런데 그럼 나는 최대한 늦게 하고 싶은데 라고 생각하셨다가 굉장히 합병증이 많이 올라가는 상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발 백내장 수술 80세 이전에는 꼭 하세요 라고 정말 수차례 말씀을 드리곤 하는데요. 우리가 예전에는 80세까지 사시는 게 건강하게 장수하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은 80세에 돌아가시면 너무 안타깝게 일찍 돌아가셨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요즘은 90세, 100세까지 사실 거잖아요. 그러면 제발 80세 이전에는 백내장 수술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잘 보인다고 하시더라도 80세가 넘어가면 백내장이 굉장히 딱딱해지고요. 그리고 수정체는 나이테처럼 점점점 두꺼워집니다. 두꺼워지면서 수정체를 둘러싼 껍질이 굉장히 얇아지게 되고요. 그리고 수정체가 무거워서 앞뒤로 굉장히 땡땡하게 두꺼워지면서 그 수정체를 매달고 있는 끈들이 다 끊어집니다. 끊어져 있으면 렌즈가 흔들리고요. 그래서 수술하다가 뚝 끊어져서 눈 뒤로 퐁당 빠져버리는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딱딱하기 때문에 이것을 제거하다가 각막 내피가 굉장히 많이 손상되고, 그리고 다 잘 제거를 했다고 하더라도 렌즈를 올려놓은 그 주변부 끈이 건강하지 못해서 렌즈가 좀 틀어지거나 나중에 렌즈가 또 다시 빠져버리는 현상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백내장 수술은 정말 간단하고 쉬운 수술이라고 알고 있지만 또 굉장히 어렵고 힘든 수술입니다. 그래서 80세 이후에 수술하신 분들 굉장히 딱딱하고 수술 시간도 10분, 5분이 아니라 1시간, 1시간 반, 그리고 2차 수술까지 해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정말 간단하게 끝날 수 있는 것을 굉장히 묵혀두다가 훨씬 더 시력 예후가 나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묵혀두진 않으셨으면 좋겠고, 시력이 괜찮더라도 80세가 넘으셨다면 내가 수술을 받을 시기가 지나진 않았는지 한번 안과에 검진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백내장 수술 양쪽 다 하는 게 오히려 해가 되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그래서 백내장 수술 꼭 양쪽 다 하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한쪽만 하시라 그러면 다들 한쪽만 해도 되나요? 정말요? 한쪽만 하는 게 가능한 거예요? 이렇게 많이들 여쭤보시는데 한쪽만 해야 되는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한쪽이 백내장이 없으시면 당연히 한쪽만 해야 되는데 또 그중에서도 눈이 너무 좋은 멀리 잘 보이시는 분들은 굳이 반대쪽 눈까지 하실 필요가 없고요. 한쪽만 백내장이 오셨고 이쪽 눈이 멀리 잘 보거나 아니면 약간 중간거리까지 잘 보이시면 오히려 이쪽 눈 백내장을 수술하고 멀리랑 가까이를 잘 보게 다초점 렌즈를 넣었다고 하더라도 한쪽 눈으로 나머지 거리의 빈 부분들을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양쪽 하는 것보다 한쪽만 하는 것이 더 이득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백내장이 한쪽만 오셨는데 반대쪽까지 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눈이 너무 나쁘거나 근시가 심하거나 원시가 너무 심한 경우, 난시가 있는 경우, 그래서 한쪽 눈 수술했을 때 너무 어지러워서 적응을 못 하실 것 같다 그러면 이쪽 눈이 백내장이 없으셔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백내장 수술은 요즘 완벽에 가까운 수술이어서 10분 안에 끝나고 수술하고 굉장히 시력이 바로 좋아지는 만족도가 정말 높은, 만족도 거의 99% 이상의 아주 안전한 수술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술이기 때문에 가장 무서운 합병증인 안내염, 염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과 의사들 중에서도 이제 안내염을 경험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을 정도로 안내염이 흔하진 않습니다. 통계적으로는 10,000명당 1명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안내염은 한번 생기면은 치명적이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좀 무서워하고 조심해야 되는 합병증입니다. 그래서 수술하기 전에 꼭 세안을 깨끗이 해서 눈썹에 있는 상재균이 없도록 하셔야 되고, 수술하고 나서도 더러운 물이 들어가지 않게 눈을 손대지 않으셔야 하고, 안약도 꼬박꼬박 항생제 잘 넣으셔야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수술하고 나서 염증이 생기는데 그 염증이 빠질 때 우리 눈에 있는 하수구가 애초에 약해서 염증이 잘 안 빠지면 안압이 갑자기 상승을 하게 되는데요. 안압 상승으로 인해서 그 시력이 떨어지고 갑자기 신경이 많이 나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압을 우리가 수술 다음에 꼭 측정을 하고 높으면 떨어뜨려 줘야 되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특히 녹내장이 있으시거나 녹내장 소인이 있거나 하시는 분들은 수술하고 안압이 40, 50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 이것을 방치하고 병원에 가지 않았을 때 동공마비가 오면서 시신경까지 손상이 돼서 영구적으로 시력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수술 다음날 안압이 높지 않은지 체크를 꼭 하러 가셔야 하겠습니다. 염증이 오래되거나 하는 것들로 인해서 망막까지 염증이 퍼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수술하고 낭포 황반 부종이라고 해서 황반 쪽이 붓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것도 꽤나 많습니다. 100명 중 1명 정도 있고, 안약을 잘 안 넣으셨거나 염증이 잘 가라앉지 않는 당뇨 환자분들, 그리고 면역이 약하신 분들은 낭포 황반 부종이 생길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약 한 달 동안 잘 드시고 한 달째 또 병원에 가셔서 낭포 황반 부종이 생기지 않았는지 검사를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외에 드물지만 망막박리 가능성이나 뭐 혈관이 막힌다든지 이런 등등이 아주 드문 부작용이 있겠지만 이것들은 정말 드무니까 별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겠습니다.